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과 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한 끼가 여러분의 혈당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음식이 아침 공복 혈당을 결정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저녁 식단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9가지 황금 저녁 식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메뉴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황금 저녁 식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저녁에 먹는 현미밥 한 공기가 백미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현미밥에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첫 번째 식단, 현미밥과 렌틸콩 샐러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만 줄이면 혈당이 관리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도한 탄수화물은 문제가 되죠. 하지만 탄수화물과 함께 섬유질과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미밥만 먹는 게 아니라 렌틸콩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을 함께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렌틸콩에는 저항성 전분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속도 제한 표지판처럼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자극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과 렌틸콩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최근 의학 정보를 보면 렌틸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서울의 58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공복 혈당이 120mg/dl를 넘나들던 당뇨 전 단계였는데 저녁마다 현미밥 반 공기에 렌틸콩 샐러드를 곁들여 드신 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5mg/dl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화 혈색소도 6.2%에서 5.6%로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현미밥을 평소보다 3분의 2 정도만 담고 렌틸콩 100g을 삶아서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파프리카와 함께 샐러드를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리면 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식사 순서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현미밥은 나중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 황금 저녁 식단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로 연어구이와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생선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잠긴 문의 열쇠를 찾아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크롬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강화합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은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30%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부산의 62세 박모님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10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4번 연어 구이와 브로콜리를 드신 후 혈당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신 거지만 식단 변화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어 150g에 소금, 후추, 레몬즙으로 간을 하고 오븐이나 팬에 구워줍니다.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습니다. 너무 익히지 말고 아삭한 식감이 남도록 볶는 게 좋습니다. 연어 껍질에도 오메가3가 많으니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로 드시되 연어를 먼저 먹고 브로콜리를 나중에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하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저녁 식단은 바로 두부 스테이크와 시금치 무침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백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칼로리만 맞추면 된다고요. 두부 같은 콩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시금치의 알파리포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콩 단백질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공복 혈당이 평균 10mg/dL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54세 이모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계셨는데 저녁을 두부 스테이크로 바꾼 후 식후 2시간 혈당이 180mg/dL에서 140mg/dL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만들어서 드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두부를 1.5cm 두께로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 마늘, 생강으로 만든 소스를 끼얹어 마무리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으로 무쳐줍니다. 두부 한 모 300g과 시금치 한 줌이면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두부를 먼저 드신 후 시금치를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이제 정말 특별한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닭가슴살 샐러드와 키노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은 그냥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칼로리가 낮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닭가슴살의 아미노산 구성이 혈당 조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키노아를 더하면 완전 단백질이 되면서 혈당 관리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닭가슴살의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쓰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키노아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혈당 지수가 53으로 매우 낮습니다. 키노아의 망간 성분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이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키노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광주의 47세 최모님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시다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폭식으로 혈당이 더 올랐는데 저녁에 키노아 반 컵과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시면서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노아 50g을 물 100ml에 15분간 삶아줍니다. 닭가슴살 120g을 삶거나 구워서 찢어 놓습니다.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아보카도를 썰어서 준비하고 키노아와
닭가슴살을 함께 담습니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 레몬즙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 먹습니다.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도 보충되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되 샐러드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5번째 황금 저녁 식단은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달걀 프리타타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녁에 달걀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우리는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에서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밝혀졌고, 오히려 달걀이 혈당 관리에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오틴은 포도당 대사를 돕고 콜린 성분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이눌린이라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의학 정보를 보면 아침에 달걀을 먹은 사람들이 점심 식후 혈당이 평균 15% 낮았다는 연구가 있는데, 저녁에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51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야식 습관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으셨는데 저녁을 달걀 프리타타로 바꾸고 야식을 끊은 후 아침 공복 혈당이 130mg/dl에서 105mg/dl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함께 만들어 볼까요? 달걀 3개를 풀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합니다. 방울토마토, 양파,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서 팬에 볶다가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익히거나 오븐에 넣어서 구워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서 곁들입니다. 달걀 3개와 채소로 만든 프리타타 한 판이면 충분히 배부른 저녁이 됩니다. 저녁 6시 반쯤 드시는 게 좋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6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등어 구이와 콜리플라워 라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수화물도 필요하죠. 하지만 저녁에는 탄수화물 필요량이 낮기 때문에 채소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특히 DHA 성분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인슐린 수용체가 더 잘 작동하게 만듭니다. 콜리플라워는 탄수화물이 100g당 5g 밖에 안 되지만 비타민C와 K가 풍부하고 설포라판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식사한 후 식후 혈당이 일반 백미밥보다 60%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전에 56세 박모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는데 저녁을 콜리플라워 라이스와 고등어로 바꾼 후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의의 지도하에 조절하신 거지만 식단의 힘이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또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콜리플라워 반통을 작게 잘라서 푸드 프로세서에 쌀알 크기로 갈아줍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콜리플라워를 볶아서 수분을 날려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고등어는 소금 간을 해서 구워줍니다. 고등어 한 토막과 콜리플라워, 라이스 2컵이면 충분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고등어를 먼저 드신 후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드세요. 7번째 황금 저녁 식단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칼로리 제한이 중요하다고 믿죠. 하지만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새우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100g당 단백질이 20g 이상입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보카도의 오메가9 지방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칼륨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합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50%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울산의 49세 이모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저지방 식단으로 혈당을 관리하려고 했지만 늘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게 됐는데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로 저녁을 먹은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야식 습관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우 150g을 삶아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아보카도 1개를 슬라이스하고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일을 준비합니다. 레몬즙,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로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립니다. 새우와 아보카도가 주재료이고 채소는 부피를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8번째 식단입니다. 바로 소고기 채소 쌈밥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소고기를 먹어도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당뇨 환자는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적절한 양의 붉은 고기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흰밥 대신 채소 쌈으로 먹는 게 핵심입니다. 소고기의 아연 성분은 인슐린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비타민 B12는 신경 손상을 예방합니다. 상추, 깻잎, 쌈 채소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엽록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식후 혈당이 25%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60대 김모님의 경우 이분은 고기를 완전히 끊고 계셨는데 오히려 빈혈과 근육 감소로 대사율이 떨어졌고 적절한 양의 소고기를 채소와 함께 드신 후 근육량도 늘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 100g을 얇게 썰어서 구워줍니다. 과도한 양념보다는 소금과 후추로 간단하게 간을 합니다. 상추, 깻잎, 청경채, 배추 등 다양한 쌈 채소를 준비합니다. 된장이나 쌈장은 소량만 찍어서 드세요.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으면 탄수화물 없이도 충분히 배부른 식사가 됩니다. 저녁 6시 반쯤 드시고 고기는 과하지 않게 10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9번째 황금 저녁 식단은 정말 완벽합니다. 바로 병아리콩 카레와 현미 소량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카레의 향신료들이 혈당을 낮추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카레는 칼로리가 높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판 카레 가루를 쓰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집에서 만든 카레, 특히 향신료를 직접 넣은 카레는 혈당 관리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병아리콩은 혈당 지수가 28로 매우 낮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카레의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유사 작용을 하고 생강은 포도당 흡수를 조절합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커큐민을 9개월간 섭취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 중 당뇨로 진행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전주의 53세 최모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식후 혈당이 늘 200mg 데시리터를 넘었는데 일주일에 3번 병아리콩 카레를 드신 후 식후 혈당이 160mg 데시리터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40mg 데시리터까지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병아리콩 카레를 만들어 볼까요? 병아리콩 100g을 하룻밤 불려서 부드럽게 삶습니다. 양파,
토마토, 가지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고 강황가루, 커민, 고수가루, 계피를 넣습니다. 코코넛 밀크 대신 저지방 우유나 물을 부어서 끓이고 병아리 콩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현미밥은 3분의 1 공기만 담아서 카레와 함께 드세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카레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 밥을 조금만 드세요. 자, 여기까지 9가지 황금 저녁 식단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갑자기 바꾸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활동량과 체중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은 평균적인 성인 기준이니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식후 혈당을 자주 재보면서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관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새우나 연어 대신 닭고기나 두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단백질이면 됩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저녁을 일찍 먹는 사람들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mg/dL 낮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더 오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이렇게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최대 4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에서 탄수화물과 섞이면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는 것처럼요. 셋째, 천천히 드세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빨리 먹는 사람들보다 평균 30% 낮았습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식단들을 실천하면서 본인의 혈당 패턴을 기록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동을 했을 때는 어떤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지 모두 기록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혈당이 진짜로 조절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크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9가지 황금 저녁 식단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뇨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합병증이 오면 신장, 눈, 신경, 혈관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식단들을 통해 혈당을 잘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당뇨 전 단계여도 혹은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식단들입니다. 균형과 절제, 이게 핵심입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적절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 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당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식단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나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혈당으로 행복한 삶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